안녕하세요. 조관익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우리가 50 이후에 은퇴 또는 퇴직 이후를 갖다가 준비하면서 꼭 투자해야 될 것, 이런 투자를 하세요. 이런 주제 가지고 하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에요. 50부터 절대 잃지 않는 돈 굴리기. 이 책을 쓰신 메리츠증권의 신동훈 이사님 모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 전문가님으로부터 과연 우리가 50 이후에 무슨 투자를 하면 좋을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편에서는 절대로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동영상을 찍었었죠. 그때 방송한 거 한번 챙겨보시고, 오늘은 이런 곳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디다가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예, 크게 세 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요? 예. 예.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상품입니다. 부동산요? 예, 예. 부동산 상품인데 우리가 이제 크게 얘기하는 부동산 뭐 아파트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그 얘기는 아니고요. 아, 예. 우리가 증권회사나 은행 쪽에 가면 부동산 펀드 또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 형태의 부동산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아, 증권회사 가면요? 예, 예. 아, 예. 우리가 이제 시내에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 바로 역에서 나오자마자 번듯한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입주가 돼 있고, 네. 그 건물도 너무 좋고, 네. 이 건물 하나만 있으면 진짜, 인생이 행복할 텐데, 예, 예. 말 그대로 이제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행복을 가끔 이제 마음속으로 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건물을 뭐 내가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도저히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이 건물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예, 얘기죠. 아, 예. 뭐냐면 이 어떤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펀드 형태로 모은다든가 네. 리츠 형태로 돈을 모아서 네. 이걸 가지고 건물을 사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네. 거기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그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0억짜리 건물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넣었다 하면 네. 일부분이지만 나도 이제 건물주의 그렇죠. 예.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지분을 가지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그 건물을 주식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펀드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네. 그것들도 물론 이제 주가라든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지만 네. 그래도 1년에 2번 또는 1년에 한 번 네. 그 세입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이 네.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가 날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손해. 근데 예. 대개 지금 보면은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뭐 5%에서 7% 그 정도요?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펀드 리츠가 있고 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상품은 이제 인컴 펀드입니다. 인컴 펀드. 예. 인컴은 말 그대로 이제 월급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네. 우리가 월급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자영업을 통해서 네. 은퇴 후에 뭐 월급을 받고자 하다가 뭐 폭망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서 네. 자영업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주의하십사 하는 취지로 얘기를 드렸는데 네. 과연 인컴 펀드라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네. 세 가지 상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고배당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제 결산기에 배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4번, 심지어 6번 정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금을 모아서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형태고, 두 번째는 채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그 투자한 채권자들한테 그 이자를 이제 지급을 하는데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지급하기도 하고 1년에 4번 3개월마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이제 재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얘기한 어떤 부동산 리츠에 투자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그 투자자들한테 인컴 펀드 형태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수익률은 한 5% 내외이기 때문에. 네, 5%에서 7% 정도 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펀드, 그 다음에 요번에 인컴 펀드 또 하나는 뭡니까? 예, 세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명품 펀드입니다. 명품 펀드요? 예. 아, 우리가 샤테크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인터넷에 무슨 사진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예. 백화점 입점하기도 전에 네. 사람들이 뭐 100m, 200m 길게 이제 줄을 서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예. 그게 뭐냐면 샤넬 백을 이를테면 뭐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20% 인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루 이틀 전인데 네. 그 전 가격으로 네.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늘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그 백화점 문 열기 전부터 네. 대기하고 있다가 문 열자마자 예. 샤넬 백에 그 내일 당장 이제 인상한다는 네. 그 백을 사러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내가 한두 달 쓰고 나서도 그 20% 가방값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10% 정도 네. 그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명품에 대한 수요는 경기가 안 좋아도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신흥시장의 부자들이 그 계속 이제 명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네. 그리고 부자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만큼 자산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아. 오히려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사례가 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에루샤라고 해가지고 에르메스, 뭐 샤넬, 루이비통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명품백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명품 회사들의 매출이나 순이익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꾸준하게 증가를 해서 아. 주가도 그 이후로 오히려 20%, 30% 이상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가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명품 아파트로 반포의 뭐 레미안이라든가 뭐 반포 뭐 아파트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물론 같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가장 늦게 적은 규모로 떨어지다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빨리 그 큰 폭으로 오름을 따는 것처럼 그 명품 펀드, 명품 회사들의 주가도 떨어질 때는 아주 늦게 적은 규모로 떨어지다가 올라갈 때는 가장 빨리 높게 이제 튀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명품 펀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라서 투자 대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신동훈 이사님께서 권해드리는 부동산 펀드, 그 다음에 인컴 펀드, 그리고 명품, 이런 거 다 하나의 전문가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다를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기 하지 말고 어디 하라.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50대 이후에 퇴직 후, 은퇴 이후를 대비하려면 이런저런 의견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동훈 이사님의 말씀도 귀담아 들으면서 이런 의견도 갖고 계신 전문가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유연하게 이걸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사항으로요,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투자를 할 때 네.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건강을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신경을 얘기를 건강해요? 건강? 예. 그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아는 그 고객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정기예금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정기예금 금리가 10%, 5% 이렇게 되다가 1% 초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내가 생활이 안 되는데 좀 좋은 상품 없냐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때 마침 이제 삼성그룹의 그 채권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기예금보다는 한 2배 정도 되고 네. 삼성그룹의 채권이니까 네. 그 안정성 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겠다. 네. 뭐 회사 부도나거나 뭐 이자를 제대로 못 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권해드렸거든요. 네. 그분 입장에서도 흔쾌히 좋은 마음으로 잘 투자를 했다. 네. 그러고 가셨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수척해 보이셔서 네. 어제 뭐 어디 몸이 안 좋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여쭤보니까 내가 어젯밤에 네. 한 잠도 못 잤다. 예. 그래서 네. 아니 왜 한숨도 못 주무셨냐고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그랬더니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게 네. 정기예금만 해와가지고 네. 탁 찍히는 네. 통장에 그냥 1년 네. 뭐 금리 몇 퍼센트 예. 그러면 1년 뒤에 그냥 찾으러 가면 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렇죠. 채권이라고 이거 딱 보니까 예. 이게 뭐 이때까지 해오던 게 아니라서 예. 금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과연 해도 되는 건지 중간에 뭐 띄어먹히는 건 아닌지 네. 이래가지고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금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아껴서 쓰시고 네. 그냥 건강하게 사십시오. 예, 예,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거 해지시켜드리고 정기예금으로 바꿔드린 사례가 아,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체력에 맞는 투자 상품,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네. 투자가 가장 중요한 투자 방법이라고 얘기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참 좋은 말씀이네요. 또 뭐 주의할 거 있으면은 이런 건 투자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부동산 쪽을 부동산이? 드릴까요? 아, 예. 예, 부동산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뭐 근데 50대에 있어서 투자 주의해야 될 상품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 부동산 분야에서 세 가지요? 예, 예. 첫 번째는 이제 토지. 토지요? 예. 두 번째는 재개발 투자. 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가 투자입니다. 아, 조심해야 된다, 예.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토지는 말 그대로 금액이 크고 네. 그리고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고 네. 그리고 투자 수익은 높고 그렇습니다. 높고, 아, 최소 30년 뭐 짧게는 10년 길게 30년 이상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는데 네. 내가 50대에 있어서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80대 이후에 뭐 2배, 3배 예. 투자 수익이 나는 게 예.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 노후 자금을 잘 운영하는 게 더 맞습니다. 중요하지.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는 유동성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재개발입니다. 네. 우리가 한남 1구역, 4구역 저 가장 좋은 재개발 투자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근데 2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지금 땅을 거기 이주를 하고 거기 아파트를 지으려면 언제 될지 그렇죠. 예측이 안 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그것도 말 그대로 최소 10년, 네. 최대 30년 이상 돼도 예, 예. 현금화가 될까 말까 한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이제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지어질 때까지 언제 얼마나 걸리겠노 이렇게 따지면 예측이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재개발 투자도 예, 돈이 상가. 묶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상가 네. 투자 그런 취지로 얘기 드리고요. 예. 세 번째는 상가 투자입니다. 상가요? 우리가 잘 나가는 그 동네 명동, 종로, 가로수길 네. 특히 이제 1층에 목 좋은 상가는 2층이나 3층보다 임대료나 보증금이 높을 수밖에 예, 없겠죠. 예. 근데 이렇게 요즘도 길가 이렇게 다녀보세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그냥 뭐 비어있고 예. 임차인 구한 그런 게 많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상가 투자가 얼마나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지 예,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요즘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대부분 물품을 아. 구입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1층에 있는 상가들이 네. 어떤 업종이든 불문하고 아, 조금 교통이 편리하고 목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일수록 점점 좀 사용화되는 좋은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토지하고 재개발, 이것은 물론 수익성은 높을 수 있지만, 50대라고 하는 나이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야말로 체력을 생각해야 되는데, 50대에 투자해서 20년, 30년 걸린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상당히 참 귀담아 들을 얘기고요. 상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트렌드가 모든 것이 이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이런 세태를 반영했을 때 상가 투자도 상당히 고심하고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우리가 50대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또 이거 전혀 다르죠. 50대라고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 기회에 한번 50대 이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공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